자, 칼라 먼저 봉제를 할 건데요. 소매를 어느 정도 만들어 두셨으면요. 소매를 먼저 달지 말고요. 칼라를 먼저 달 거예요. 칼라를 먼저 다셔야지 조금 더 편합니다. 간단하고. 그다음에 최종적으로 마지막에 소매를 마무리 하시면 돼요. 칼라를 이제 두 가지잖아요. 밑칼라가 들어가고 윗칼라가 들어가죠. 윗칼라는 안단하고 연결이 돼서 우리가 겉으로 보이는 칼라이기 때문에 이렇게 골선으로 재단을 했을 거예요. 그렇지만 밑카라 같은 경우에는 안쪽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이렇게 두 장으로 나누어 뜨기도 하고요. 또는 한 장으로 뜨기도 합니다. 근데 바이어스 방향이죠. 방향이 얘는 식서가 이렇게 되지만 밑카라는 방향이 바이어스예요. 그렇기 때문에 원단의 소모량이 많기 때문에 이렇게 나누어서 사용도 합니다. 그래서 붙여서 재단을 하셔도 되고요. 골선으로 나누어서 재단을 하셔도 돼요. 그래서 남자들 밑에 들어가는 심칼라 같은 경우에는요. 붙여서 한 판으로 재단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건 선택이에요. 붙여서 골선으로 재단을 하셔도 되고 또는 시접을 넣어서 봉제를 먼저 해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칼라를 먼저 칼라 윗부분, 칼라 모양 부분을 먼저 만들어 줄 건데요. 얘부터 봉제를 하셔야 되겠죠. 나누어져 있는 이 바이어스로 되어 있는 밑카라 중심부터 봉제를 해준 다음에 카라 모양을 봉제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중심을 박아서 가름솔로 달아주시고 나서요. 자, 칼라를 먼저, 칼라 모양 부분을 먼저 박을 건데요. 여러분들 이렇게 보시면은 어디가 위인지 아래인지 구분이 잘 안 되실 거예요. 근데 보시면은 우리가 목 쪽에는 너치를 줬어요. 너치 표시가 되어 있을 겁니다. 그래서 밑부분은 주지 않았고요. 그래서 너치가 있는 쪽이 목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연목점이 되겠죠? 뒷목점이 되겠고 여기는 고지선이 될 거예요. 이쪽 부분은 양쪽으로. 그렇기 때문에 고지선과 목둘레를 제외한 여긴 이제 몸판하고 붙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나머지 부분들이 칼라의 모양이 되겠죠. 그래서 칼라의 모양부터 박아주시면 돼요. 그래서 겉과 겉길이. 그런데 얘가 조금 더 작겠죠. 우리가 윗칼라는 겉칼라는 2mm씩 0.2씩 키워줬어요. 가장자리를. 그렇기 때문에 얘가 더 클 겁니다. 얘를 얹어 두시고요. 얘는 바이어스이기 때문에 살짝 당겨지면서 늘어날 거예요. 그래서 이 바이어스가 재단된 밑카라를 위에다 두시고 봉제를 해주시면 됩니다. 봉제는 여기서부터 시작하셔서요. 여기를 시접을 남겨놓고 완성선부터 박으셔도 좋아요. 남겨두시면은 나중에 봉제할 때 이 부분이 조금 편안해지거든요. 그래서 완성선부터 여기 코너를 박으실 때는요. 어느 정도까지 오시면요. 코너 끝까지 박지 마시고요. 그 부분에서 한 땀 정도는 사선으로 박아줄 거예요. 그 다음에 쭉 넘어가서 역시 여기서도 한 땀 정도는 사선으로 박아줄 거고요. 완성선까지 이렇게 해서 쭉 돌려가면서 박아보도록 할게요. 완성선부터 박아볼게요. 대박음실 꼭 해주시고요. 까지 오시면요. 한 땀 정도는 사선으로. 한 땀 정도 사선으로 갈 때는 노루발을 돌려서요. 노루발을 들고 돌리셔서 옆에 휠로 한 땀을 이동시켜 주시고요. 이때 땀수를 너무 크게 하시면 안 되겠죠. 땀은 한 2.5 미만으로 2.5 정도로 짧게 주시고요. 그 다음에 다시 돌려서 쭉 박아주시면 돼요. 이때 윗부분이 조금 작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얘는 살짝 늘려가면서 맞춰서 박아주시면 돼요. 또 역시나 가깝게 오시면요. 끝까지 박지 마시고 휠로 돌려서 그 위치를 잘 맞춰주세요. 코너가 넘어가면 안 되겠죠. 이렇게 해서 또 살짝 사선으로 돌려서 한 땀을 가주시고요. 그 다음에 다시 돌려서 끝까지
오신 다음에 이때도 무섭다 라고 하시면 돌려서 완성선까지 오게 한 다음에 대바분질로 마무리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마무리 해주시면 되겠죠. 그런 다음 칼라의 시접은요 조금 잘라주시는 게 좋아요. 저희가 원래 그 교재에도 나와 있지만 칼라 부분이나 이렇게 넘겨져서 이렇게 꺾여지는 부분들은요 시접을 굳이 많이 줄 필요가 없거든요. 근데 혹시 봉제하는 과정에서 실수가 있다거나 모양에 오차가 생길까봐 제가 시접을 1cm 정도 주기로 했거든요. 그래서 얘는 반 정도 0.5에서 0.6 정도만 남겨놓고요. 좀 잘라주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얘를 조금 잘라볼게요. 이렇게 잘라주시고요. 이 코너 부분도 지금 너무 뾰족하기 때문에 두꺼워질 수 있어요. 원단이 두꺼워지기 때문에 이렇게 꺾어버리시고 얇은 원단 같은 경우에는 그냥 꺾어주셔도 되는데요. 지금 두껍기 때문에 이 시접 부분을 조금 잘라주셔야 돼요. 근데 너무 바짝 자르면은 여기 올이 풀리겠죠. 한 1mm 정도 1, 2mm 남겨두시고요. 사선으로 잘라줘 버리세요. 이렇게 반대쪽도 시접이 살짝 남도록 절대로 얘가 잘라져 버리면 안 되겠죠. 조금 남겨두시고 이렇게 해서 다 잘라주세요. 그런 다음에 겉카라를 위쪽에 두시고요. 보통 스티치가 들어가는 디자인들 같은 경우에는요. 이 시접에 이 시접선에 맞춰서 바짝 꺾어서 다림질을 해주셔야 돼요. 윗카라를 위에 두고요. 겉카라 위쪽에 올라가는 칼라를 꺾어 주시는데 스티치가 있다, 만약에 위에 상침이 있다라고 하시면은 안칼라와 겉칼라가 딱 맞아 떨어져야 되겠죠. 하지만 보통 칼라가 겉칼라가 위로 나와야 되잖아요. 안 보이게, 시접이 안 보이는 게 좋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럴 때는 겉칼라를 위에 둔 상태에서 시접이 살짝 우리 2mm 늘려준 1, 2mm 정도가 시접이 보이도록 꺾어주세요. 이렇게 해서 다림질을 해주시면 절대로 칼라가 시접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살짝 보이게 1mm, 2mm 살짝 보이도록 꺾어 주시고요. 모양을 잡아 주시면 되겠죠. 이때 모양이 틀어지면은 칼라 모양도 틀어집니다. 그래서 시접이 삐져나오지 않도록 살짝 완성선에 그 박음질이 보이게 꺾어서 접어주세요. 이렇게 먼저 접은 다음에 칼라를 뒤집어 주시는데요. 이 코너 부분에 손가락을 살짝 집어 넣으셔서요. 여기 코너가 딱 만나게 손으로 딱 잡은 상태에서 그대로 빼주세요. 그러시면은 여기 코너 부분이 각이 딱 지게 잘 떨어집니다. 이렇게 해주시면은 깨끗하게 각진 부분 정리가 되겠죠. 그런 다음에 이쪽도 마찬가지로 접은 이 상태로 꼭 집은 다음에 그대로 빼주세요. 그렇게 하시면 이렇게. 그리고 어떻게 되나요? 시접이 겉카라 쪽에서는 보이지 않고요. 살짝 안으로 말려 들어갈 거예요. 안카라 쪽으로. 지금 안카라가 시접이 있는 쪽이죠. 여기 절개선이 있는 쪽이죠. 그쪽으로 살짝 말려 들어갈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해서 시접이 나오지 않도록 먼저 다림질을 해주시면 돼요. 이거는 본박음질 하실 때도 원단으로 하실 때도 이 방법으로 사용하시면요. 끝부분이 굉장히 깨끗해집니다. 우리가 일부러 지금 겉카라를 살짝 키운 상태잖아요. 그 이유는 카라를 넘겼을 때 시접이 나오지 않게 하기 위함이에요. 그러면은 거의 봉제선 여기 시접 남긴데도 거의 비슷하게 남으실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2mm 여유량을 겉카라에서 줬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해서 칼라 먼저 깨끗하게 만들어 두시면 됩니다.
여기에 포인트는 여기 각진 부분이겠죠? 여기 코너가 깨끗하게 떨어지도록 이렇게 봉제해 주시면 돼요.